치아는 우리에게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지금은 2021년이죠. 이제 치아를 고치고 깨끗하게 유지하고 치통을 치료할 수 있어요. 한 번의 치과 방문으로 말이죠. 하지만 수천 년 전 치약도 치실도 칫솔도 구강세척도 없었던 삶을 상상해보세요. 치아 관리가 형편없었겠죠? 혹은 아닐 수도요? 충치, 플라그 같은 치과용 단어는 그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밝은 면의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로 돌아가보죠. 인간이네요. 완벽해요. 질긴 고기를 먹고 견과류를 열고 맛있는 나무 껍질을 씹고 있네요. 그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신체 부위 중 가장 단단하고 내구성이 강한 치아의 자랑스러운 주인입니다. 이 강력한 치아는 그가 야생의 거친 환경에서 살아남도록 도와줍니다. 파괴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이 독특한 구조는 꽤나 튼튼하죠. 이빨 안의 덴틴은 유연하지만 강한 물질입니다. 에나멜로 덮여 있는데 대부분의 인체에서 가장 내구성이 강한 요소인 칼슘으로 만들어졌죠. 스파게티 면 하나를 상상해보세요. 부러뜨리기 꽤 쉽죠? 이제 동시에 수천 개의 면을 부셔보세요. 자, 그럼 치아에 이런 스파게티가 들어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스파게티 뭉치를 프리즘이라고 부르는데 이 안에는 프리즘이 잔뜩 들어있습니다. 프리즘은 서로 얽히고 꼬여서 완벽하고 강한 이를 만드는 강한 섬유질을 만들어내요. 우리 조상이 먹는 걸 지켜보죠. 운동을 하고 있네요. 먹고 있는 고기가 그의 이빨을 튼튼하게 유지해주고 씹고 삼키는 모든 활동이 해로운 박테리아를 관리해줍니다. 턱은 매일 강해지고 이로 무엇이든 상대하고 씹을 수 있어요. 자, 이제 미래로 돌아갑시다. 2021년으로 가보죠. 세계적 수준으로 강력한 치아가 똑같이 씹고 있네요. 부드러운 패티, 바삭바삭하고 따뜻한 롤, 초밥, 피자 등 뭐든지요. 하지만 이런 음식은 우리 조상들이 먹던 것보다 치아에 더 좋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턱으로 딱딱한 것을 씹을 필요가 없어졌죠. 치아가 운동을 하지 않다 보니 훨씬 더 약하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부드러운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사실 이게 주된 문제는 아닙니다. 바로 음식에 들어있는 영양소가 문제죠. 탄수화물, 당분이 풍부한 현대의 음식을 먹으면 입에서 나쁜 박테리아가 자라는 걸 돕게 됩니다. 충치, 플라그 등 나쁜 건 모두 말이에요. 인체에서 가장 강한 물질이 부드럽고 달콤한 음식에 패배하고 있는 거죠.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매머드 및 다른 야생동물들을 사냥해야 했습니다. 뿌리, 열매, 약초를 찾기 위해 몇 킬로미터를 걸어야 했죠. 꿀을 얻기 위해 나무에 기어오르기도 하고요. 몸매도 탄탄하고 매일 칼로리도 많이 태웠죠. 여러분은 헬스클럽에서 최대 몇 시간을 보내보셨나요? 2시간 정도 되나요? 헬스클럽에서 하는 운동은 그 당시 우리 조상들이 하던 운동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는 칼로리는 축적되어 위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과식을 하면 위장에서 나오는 가스와 산이 구강으로 올라와 치아에 손상을 입힐 수도 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턱을 더 많이 썼기 때문에 턱이 더 강해질 수 있었어요. 치아 사이에 더 많은 공간이 있었죠. 아무도 사랑니를 빼지 않았을 거예요. 최소한 그랬길 바래요. 사랑니는 더 발달한 턱에 딱 맞았을 거예요. 제가 한동안 운동을 하지 않았을 때처럼 운동을 안 하면 턱은 점점 작아지고 연약해집니다. 우리의 치아는 더 이상 탄탄하지 않아요. 치아를 뽑거나 교정해야 하는데 치과 의사가 되기에 딱 좋은 시기죠. 동물들은 수천 년 전과 똑같이 먹고 치아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동일한 문제가 없어요. 문명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많은 토착민들이 완벽한 증거입니다. 이들은 더 현대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과 같은 치아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설탕과 가공식품을 훨씬 적게 섭취하니까요. 놀라운 사실 여행을 떠나보죠. 치아는 뼈가 아닙니다. 다시 자랄 수 없고 스스로 치유할 수 없으며 가운데에는 골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치아는 빙산과 약간 비슷한데요. 각 치아는 3분의 2만이 보입니다. 나머지는 잇몸 안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잇몸도 관리가 필요해요. 쥐는 성장을 멈추지 않는 정말 이상한 이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쥐는 항상 이상한 걸 씹고 있죠.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자라나는 이빨을 갈아야 하거든요. 우리 몸에는 믿음직한 치아처럼 비밀스럽고 멋진 것들이 많이 있어요. 치아와 침은 완벽한 음식 레슬링 파트너입니다. 마른 혀로는 음식 맛도 못 보잖아요. 치마 고마워.
경기로 돌아가 보죠. 홈코너의 몸무게는 모르겠지만 더블 페퍼로니 피자입니다. 무게는 상관없죠. 그리고 청코너에서는 환상의 파트너 치아와 침이 나왔습니다. 이가 갈갈이 물어뜯고 우적우적 씹는 것을 보세요. 침은 경기장 안에 홍수를 일으킵니다. 피자를 소화하기 위해 특별한 효소를 사용하는 침에게 치아가 붙었습니다. 아, 피자가 떨어졌어요. 심판이 나서는군요. 다 끝났습니다. 침은 치아를 닦는 것을 돕고 나서 라커룸으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먹고막 말이에요. 우리의 입은 하루 동안 큰 탄산음료 한 병만큼이나 많은 침을 생산합니다. 대부분은 음식물 분해를 돕는 위장 속에서 삼켜져 넘어가죠. 또 다른 주제지만 우리는 귀지를 없애기 위해 귀를 씻지만 사실 귀지는 몸의 필수입니다. 우리의 고막은 민감한 기관입니다. 만약 작은 먼지 조각이 그 위에 떨어지면 큰 충돌 소리를 듣게 될 거예요. 귀지와 귀털로 들어가 보죠. 이 둘은 함께 먼지와 물로부터 고막을 보호해주지만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귀지에 나쁜 박테리아, 감염과 싸우는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요. 성가시지만 우리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 중 하나는 땀입니다. 우리가 더운데 주변에 씻을 수 있는 샤워기가 없을 때 몸은 땀으로 스스로를 식힙니다. 땀은 사실 거의 물로 구성되어 있고 실제로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아요. 하지만 몸에 있는 박테리아와 땀이 섞일 때 약간 콩콩한 냄새가 나게 되죠. 우리가 긴장할 땐 다른 종류의 땀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몸 정말 똑똑하죠? 한 이론에 따르면 이 땀은 우리가 정말 특정한 것을 할 수 있도록 발달되었다고 합니다. 10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보죠. 타임머신에 타세요. 여러분은 현대 인류의 고대 후손입니다. 사냥을 하러 나갔는데 이빨이 무시무시한 호랑이와 마주치게 됐어요. 우리의 몸은 땀을 흘리고 손바닥은 촉촉해집니다. 다행이에요. 이제 나무에 올라가서 위험에서 벗어나기가 훨씬 쉬워졌어요. 책을 읽을 때와 같아요. 손가락이 약간 젖었을 때 종이를 넘기기가 더 쉽잖아요. 그러니 다음에 많은 사람들 앞에 서거나 시험 준비를 할 때 땀을 흘리기 시작하더라도 너무 초조해하지 마세요. 비록 주변에 호랑이나 나무가 없어도 우리 몸은 자신을 보호하려고 노력 중이니까요. 손톱은 스티커를 떼어내고 가게에서 산 음식이 담긴 봉지를 열어주고 신나게 책상을 두드리며 친구들을 짜증나게 해주죠. 하지만 손톱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어떤 물건이 얼마나 단단한지 느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만약 손가락에 단단한 손톱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로 알 수 없을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손가락으로 광대뼈를 만지고 테이블처럼 딱딱한 것을 만져보세요. 정말 큰 차이를 느낄 수 있나요? 아님 어떤 물체에 손가락이 부딪히는 것만을 느낄 수 있나요? 자, 우리는 뼈와 치아가 강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몸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다른 물질이 있습니다. 15만 개가 넘는 이건 바로 머리카락이에요. 쉽게 끊어지고 꼭 짚기만 해도 둘로 갈라집니다. 하지만 만약 머리를 하나로 묶는다면 스쿨버스 절반의 무게를 버틸 수 있을 거예요. 침은 혀를 촉촉하게 하죠. 같은 방법으로 눈물은 눈을 적십니다. 작은 벌레, 먼지, 연기, 그리고 심지어 감염으로부터 눈을 지켜주죠. 사실 우리는 항상 눈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이를 기저 눈물이라고 해요. 이 눈물은 우리의 눈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만약 불이나 어떤 것 근처를 걷는다면 반사 눈물이 분비되게 됩니다. 그리고 틱톡에서 개와 고양이가 껴안고 있는 걸 보면 감정 눈물이 나오죠. 너무 많이 울었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소식이 있거든요. 인간의 눈물은 결코 동이 나지 않는다고 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시각, 후각, 청각, 촉각 같은 우리의 감각 없이는 다 무의미하죠. 이게 기본이긴 하지만 몇 가지가 더 있어요. 한 감각은 테이블 아래에 있는 다리처럼 우리의 몸이 어떤 공간에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어디 있는지 알잖아요. 이 감각 때문에 우리는 눈을 감고 코를 만지거나 발걸음을 보지 않고도 계단을 오를 수 있는 겁니다.